좋고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 경매 과정에 수강생분들과 마지막으로 법원 임장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사건을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 옥션에 접속을 했다가 스피드 옥션은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양을 있고요. 나름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전문적으로 경매의 뭐 직업인이 아닌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1년 내내 전국을 보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이 스피드 옥션을 이제 보시다 보면 저야 이제 사건을 검색해서 딱 필요한 것만 보겠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스피드 옥션 금주의 인기 물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최다 검색 순위를 기록한 경매 물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강조를 하지만 내가 스피드 옥션을 혹은 뭐 지지 옥션이 됐던 또 어떤 좋은 그 사이트가 됐든지 간에 내가 계속 물건을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생각외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놓치기가 쉽죠.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그 범위 안에서 셀렉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주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검색을 해서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경매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최다 검색 순위에 도달을 했을 때는 뭐 그 물건이 싸든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던가 혹은 비싸긴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나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나 그러겠죠. 자, 오늘도 뭐 1, 2위를 다투는 물건들을 쭉 보니까 고양시의 주택인데 11억 정도쯤 하는 주택이 올라와 있고요. 얘는 행신동 끝자락 정도 위치한 거고요. 얘는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2억 4천. 네. 안국역 인근에 있는 애라서 작지만 뭐 월세를 놓기에 좀 적당한 물건이 아닐까 싶고요. 용인시의 주택, 거의 농가주택에 가까운 주택이 2억 2천. 그리고 종로구에 25억짜리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클릭해보지 않아서 어떤 물건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종로구라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관심이 가는 물건이네요. 왜냐하면 종로구에는 주택이 워낙 없는 데다가 비싸기로 유명하겠죠. 그리고 얼핏 봤을 때는 산자락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아주 재미난 물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동구, 네, 나름 저평가 받았다가 그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서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곳이죠. 성동구? 그러면 조금 애매하실 수 있겠지만 뭐 성수가 들어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또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왕십리도 그렇고요. 거기에 4억 3천짜리, 네, 서울에 웬만하면 이제는 5억대,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존재하기 좀 어려운데 4억대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무리 좀 작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괜찮은데 하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봤겠죠. 네, 그리고 수원시에 3억 7천짜리 상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제가 열어봤었던 물건인데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좋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양이 너무 많거나 했을 때 공실일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그 상가가 다 들어차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물건은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오늘 그 물건들 중에서 뭐 종로, 그다음에 종로,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 이 노트, 제 컴퓨터가 그닥 빠른 편이 아니라서 여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물건이 나왔네요. 네, 예상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종로구 평창동. 네, 산자락이 있고 뒤에 북한산 자락에 바위가 보이는 걸로 봐서 평창동이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 맞네요. 평창동에 있는 주택이고요. 단독주택, 즉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이겠죠. 토지 면적은 203평. 주택으로 치면 보통 뭐 신도시라든지 계획된 도시의 토지 면적들은 약 60평 정도에서 80평 정도쯤 가니까 그래도 주택의 면적 치고는 상당히 좀 면적이 큰 편입니다. 건물 면적은 86평. 자, 제시외라고 하는 건 등기부,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황, 즉 가봤더니 토지 위에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제시외라고 하고요. 9.92평 이렇게 있네요. 얘는 감정가가 25억. 자, 25억인데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은. 네, 20분 0.6km 뭐 이렇게 산책로 같은 거가 되어 있고요. 조금만 줄여볼게요.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평창동에도 이제 북한산 둘레길 요 구간 중에 하나이고요. 요 필지 코너 부위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에요. 주택의 모습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평창동은 산자락에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고도차가 있겠죠. 즉 산등성이를 따라서 쭉 이렇게 집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언덕진 곳이 나쁘다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최대의 장점은 그 경사로 인해서 앞에 건물의 시야가 가리는 것이 좀 적고요. 그러면 가리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건 바람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또 그리고 시원하게 열리는 뭐 뷰, 즉 전망도 그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고급 주택들은 아주 옛날에는 음, 이동이 편해야 되니까 낮은 지역, 평평한 지역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점차점차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덕, 즉 산자락 밑이라든가 혹은 언덕이라든가 이런 곳에 고급 주택들이 자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창동은 뭐 전통적으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산에 좋은 전기를 받은 뭐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얘는 이제 도로에서 찍은 모습을 1층부터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먼 곳에서 2층의 모습을 찍어주고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표준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준 공시지가는 일정한 토지를 섹터별로 나눠서 일정한 중간 지역에 하나의 부동산을 자리를 딱 정하고요. 걔의 이름을 표준지, 즉 표준이 되는 지, 땅이다라는 뜻으로 표준지를 정하고요. 그 표준지의 가격을 2018년 1월 1일, 즉 매년마다 이 공시지가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217만 원이라는 얘기는 3.3을 곱하시면 약 뭐 평당 900, 1000 뭐 이 정도 되는 산수가 워낙 약해서요. 그러면 3.3이니까 600에다가 한 700 정도쯤 언저리 되겠네요. 네, 700 정도쯤 되는 땅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공시지가는 시세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너무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수준은 통상적으로는
70% 정도 선에서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농지이냐 뭐 상업지냐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 공시지가의 수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주택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700이다라고 하면 그것의 70%를 얹혀서 평당 한 1,000만 원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평창동 땅값이 그렇게 낮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 것, 즉 경매에 나와 있는 건이 얼마 정도쯤 될 거냐를 따져보시면 돼요. 표준지의 가격은 둘레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언저리로 접해져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향인데 남향으로는 주택이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뷰를 구가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건은 도로를 뒷면을 끼고 있고 남향 쪽으로 시야가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주택에 있어서는 도로를 끼고 있는 것들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딱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면에 접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가시성, 접근성이 좋다는 뜻이니까 뭐 표준지와 비교를 하더라도 본건이 떨어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표준지에 준하는 공시지가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느냐면 자, 찾아보죠. 토지 현황 되어 있고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즉 전용이라는 뜻은 주거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상가들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전용 주거 지역보다는 일반 주거 지역이 훨씬 더 가격이 높습니다. 즉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주거밖에는 지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거에 따른 시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안락함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겠죠. 적어도 그곳에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조용한 전원주택과 같은 컨셉으로 어떤 마을을 형성을 해야 될 때는 전용이란 단어를 넣어서 그래 이곳에는 편의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주거만 넣어서 조용하게 주택지만 만들자라고 할 때는 전용 주거 지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요. 비교 표준지가 아까 그 땅이었죠. 그런데 얘는 요 정도 더 높은 금액 정도는 될 거야 라고 해서 곱해서 24억 정도의 가격으로 토지를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시 외에는 뭐였을까라고 봤더니 건물 현황에는 말 그대로 벽돌조, 즉 주택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네, 약간 좀 정식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네, 건물 현황은 평창동 1층, 2층 지하실, 즉 말 그대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대로인 것 같고요. 1층이 약 54평, 2층이 21평, 그리고 지하실이 약 10평. 평창동은 대체로 이 언덕에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서요. 예전에 인테리어를 했을 때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1층에는 차고지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창고,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면 약간의 창고 있는 곳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층은 말 그대로 2층에 준하는 정도의 높이로 올라와서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지하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실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제시외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화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와 있죠. 기와 같은 형태의 지붕을 얼린 구조다라는 뜻이고 거실,
아마도 테라스 발코니 그런 형태로 약 한 3평 정도의 면적이 더 플러스가 돼서 확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2층에 알루미늄, 즉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창고 같은 거를 만들 때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를 더 엎어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그 면적은 또 6평. 그리고 정원에 소나무 등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가격들이 한 230, 100만 원 감정평가를 한 거고요. 이 제시외 건물은 말 그대로 건축물 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지라고 밝히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지만 어쨌든 매각 여부에는 포함이 된 것으로 봐서는 현재 소유자가 지어진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파악을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이 매각가 경매에 같이 포함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라서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막 동영상 같은 것들을 찍어서 테스팅을 하는 중이라 테스팅 목적이라서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